대한민국 여자 그룹 중 압도적인 임팩트.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좋아요 타임 한 번만 가질게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감사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지금도 걸그룹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나 싶은 강렬함, 그리고 가희의 엄청난 캐리력, 현재 장안의 화제, 오늘은 애프터스쿨의 뱅입니다. 실은 지금 이 스크립트가 2년 전에 쓰여진 건데 제가 되게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작을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다시 이제 애프터스쿨의 뱅이 다시 뜨고 있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스크립트 쓰여진 기준이 꽤나 오래전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010년 3월 25일 강렬한 퍼포먼스로 대중들의 눈을 때려버린 애프터스쿨은요, 이 곡 이후로는 뭐 제 취향이 없어요. 애프터스쿨 곡 중에. 여러분들은 어쩌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곡 자체가 뭔가 제 취향에 엄청나게 부합을 해서 꼭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곡 중에 하나거든요. 실은 일단 애프터스쿨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컨셉을 가졌었죠. 졸업을 하고 뭐 입학을 한다, 약간 요런 어떤 시스템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위험한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H.O.T도 이런 컨셉을 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몇 곡 만에 엄청난 인지도를 쌓을 수도 없잖아요. 그쵸? 한 팀이. 그리고 고정 팬이 생기기도 전에 잦은 멤버 교체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는요, 졸업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계약 만료가 된 멤버들을 약간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들쑥날쑥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시대에 굵직한 임팩트를 남기고 갔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특징이라면 뭔가 성숙한 언니들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브라운 아이즈 걸스랑은 또 약간 요 부분에서 좀 달랐던 부분이 있죠. 맥락이 달랐던 이유는 키나 모델 같은 피지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영상을 보고 있으면 진짜 늘씬늘씬하구나라는 생각이 팍팍 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을 이 당시에 캐리하던 멤버는 가희와 유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순간 임팩트는요, 차두리 치달급의 그런 임팩트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확실히 이제 화제성으로 좀 올라간 그런 케이스들은 뒤쪽에는 좀 뭐하고 사는지 좀 약간 알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문명특급 이걸로 지금 다시 재조명이 됐던 것도 있는데, 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임팩트에 비해서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컨셉. 이게 따지고 보면 뱅이라는 곡의 컨셉이 마칭밴드 컨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의 인스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지, 결국 안무나 퍼포먼스 측면에선 드럼이 관여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뱅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드럼을 가지고 나와서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반 인트로 Let's Do It이라는 곡에서 퍼포먼스의 느낌을 통째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Let's Do It이라는 곡과 뱅이 약간 하나로 묶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통째로 정해버렸죠. 이 곡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초반 방송분에서는 이 퍼포먼스를 꼭 보였어요. Let's Do It이라는 이 퍼포먼스를 꼭 보여줬는데, 그런 컨셉의 연장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모션들, 그리고 뭐 어떤 퍼포먼스들 때문에 몰입감이 엄청 대단하고요. 실제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 곡의 퍼포먼스를 보면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라이브. 이 부분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실은 이런 타입의 그룹은 제가 그렇게 그닥 관심은 없어요. 여자 어떤 그런 아이돌들이라든지 여자 그룹들, 이런 그룹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런 타입의 그룹은 춤을 잘 추기보다는 뭐 끼를 잘 부린다거나 예쁘거나 그런 타입들이 많이 있었거든, 지금까지는. 근데 적어도 이 곡에서만큼은 이 팀의 실력을 이만큼 보여주는 이런 곡이 있나 싶어. 물론 전원의 라이브가 다 고르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예를 들면 가슴 뛰는 이 밤을 요 파트. 근데 전반적으로 고른 라이브를 보여주는 편이죠. 가만히 듣다 보면 AR이랄 게 많지 않은 그냥 생 라이브를 합니다. 원래 적당히 AR이 깔리는데 후렴 부분에 깔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무시하고 노래를 자꾸 부르는 공간 침투력을 보여주죠. 쉽게 말해 노래를 안 불러야 되는 파트에 노래가 나도 모르게 자꾸 새는 거죠. 그것도 엄청나게 세게 새는 편이라서 그냥 부르는 게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시원하게.
그리고 특히 대박인 건 가이의 보컬 실력 때문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영상들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애프터스쿨의 뱅이라는 곡을 보기 전에는 가이라는 사람의 어떤 노래라든지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어릴 때는 특히나 더. 왜냐면 춤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애프터스쿨의 곡을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딱히 많이 안 들어봤었는데 진짜 이건 미친 라이브를 보여줍니다. 특히 후반부에 나름 감정을 잡고 부르는 파트는 음정 잡기도 어려웠을 파트인데 꽤나 인상적으로 잘 잡고 부르는 그런 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에 제가 그 디바라는 그룹의 어떤 그런 편에서 이야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서 뭔가 노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가이라는 어떤 그 분의 노래 실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보컬을 엄청 사랑해서 난 노래가 너무 좋아 이런다기보다는 그래? 노래를 해야 돼? 그럼 내가 기가 막히게 끝을 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댄서에서 가수로 근데 댄서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출나게 연습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서 가수로 전향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노래 실력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 댄서 주제에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심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심지어 노래의 지분을 50% 정도로 먹고 가는 그런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당시에도. 실은 해당 영상을 보면 뭐 가이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건 뭐 애초에 가수였다고 해야 될 실력이죠. 분명히. 물론 뭔가 감정선을 엄청 이렇게 막 많이 잡고 가거나 음이 엄청 높거나 막 창법이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준수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죠. 댄서 출신의 어떤 사람이 이런 라이브로 보여준다라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뒤에 부르는 메인 보컬의 노래도 정말 잘하고 잘 올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팀이에요. 전체적으로도 다 그렇다라는 거지. 하지만 뭐니 해도 전체 파트를 아우르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그 가이의 라이브가 일품이다. 요런 거죠. 세 번째, 안무. 해당 곡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큼직큼직한 동작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에 앞서서 먼저 나오는 인트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한민국 퍼포먼스 역사상 이런 컨셉, 이런 시도 자체가 어떤 시도 자체도 되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노라면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만 절로 들거든요. 애초에 연주를 진짜 했다라면 진짜 멋있었겠지만 이런 시도 컨셉 등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물론 어떤 방송분에서는 실제로 이걸 때리는 그 소리가 나는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오늘 같이 볼 영상에서는 이제 이게 핸드싱크긴 하다라는 거. 실은 이게 안무랄 것도 없고 뭐 동선 이동, 뭐 옆 사람 북 때려주기, 약간 스틱 돌리기 약간 이 정도인데 솔직히 너무 멋있어요. 특히 중간중간에 가희 씨의 미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진짜 개간지예요. 뱅의 안무는 굉장히 큰 동작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좀 쪼개는 느낌이 많거든요, 곡이. 근데 보컬 라인을 따라서 엄청 크게 진행이 돼요, 동작들이. 그래서 안무의 전반적인 흐름이 인스를 따라갔다기보다는 어떤 보컬 라인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큰 동작들의 장점은 인피니트의 노래 중에 이제 BTD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칼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싱크로나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이게 개개인 실력의 편차를 숨기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애프터스쿨이 춤을 못 춰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곡의 방향성이 그래서 이런 느낌을 택한 느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리고 칼각을 보여주는 다분히 어떤 노린 안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굉장히 멋지다라는 느낌을 받죠. 스텝이 일관되고 큰 스텝을 사용하면서 맞추기 좋은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분 52초에서 제자리에서 꿍꿍꿍 요거. 그리고 그 있죠. Can you follow me? 그 yes, 그 하는 부분 있죠. 이거 X자 하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그 당시에. 저런 동작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 타이밍에 저 동작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심장이 이 리듬을 따라가게 쿵쿵쿵 요 파트는 역시나 간지죠. 되게 멋있고 되게 시크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지금까지 설명한 포인트 안무를 좀 제외하면 다른 부분이 크게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무 중에 다른 부분 안무가 특별하게 유명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하게 이 파트에서 발을 비틀어주면서 골반을 쳐주는 동작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이의 군기가 정말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할 때 리더가 잡아주지 않으면 누구는 발을 비틀고 누구는 그냥 있고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이 팀이 대단한 것은 발이 하나같이 다 맞아요. 이런 부분 디테일까지 가이가 잡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스태핑? 그렇게 손이랑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그 소리 있거든요. 그거 뭐랄까 되게 되게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거예요. 되게 괜찮았던 시도라고 보이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곡의 포인트는 어허예요. 네 번째,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실은 애프터스쿨 하면 오렌지 캐러멜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은 저는 노라조, 오렌지 캐러멜, 뭐 옛날로 좀 올라가면 자두 이런 팀들이 플러스 거북이까지 이런 팀들이 되게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 중에 하나거든요. 음악의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돌 시장에서의 흐름을 맥을 끊는다기보다는 약간 좀 다양한 음악 소비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그런 거를 이끌어주는 팀들이 노라조, 뭐 오렌지 캐러멜, 뭐 거북이, 뭐 자두 이런 팀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렌지 캐러멜은 해당 멤버들이 되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명곡을 낳는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우리가 휘성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거 스크립트 쓸 당시에는 휘성 씨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휘성 씨가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렌지 캐러멜 컨셉은 병맛 컨셉으로 제대로 자리를 차지해서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커리어를 낳았죠. 솔직히 초등학생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오픈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곡이었다라는 거. 저도 아잉을 듣거든요. 심지어 상하이 로맨스도 들어요. 근데 뭔가 누군가 내 차에 탔을 때는 그 곡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그건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근데 아쉬운 부분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5번째입니다. 의상. 실은 의상에 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의상에서는 원하는 느낌을 제대로 냈어요. 정확한 컨셉이 정확히 맞고. 근데 뭔가 의상에서 소재가 좀 약간 소재나 형태에서 약간 저렴한 느낌이 좀 났다라는 거. 근데 물론 매 방송에서 다 고급스럽게 입을 수는 없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의상 부분에서 좀 약간 저렴한 느낌이 좀 났다라는, 특히나 이거 무대에서는 좀 차라리 인트로 때 의상이 좀 더 멋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상에서 보면 굉장히 노출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섹시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멋지다, 걸크러쉬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의도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먼저 애프터스쿨 뱅 분석편 만나봤습니다. 그럼 리액션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액션 보러 가시죠.